네, 손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력 사건은 아니고요. 행정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소송이 사실상의 형사사건과 맞물려 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당사자가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현직 교사, 남성 교사입니다. 이 남성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단순히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여장을 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장을 한 다음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거를 DC 인사이드 여장 갤러리에 올립니다. 그게 올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요. 심지어 이제 연수 받으라고 교원 연수 파견 받았어요. 파견 중이었어요. 그래서 청주에는 교원대학교 그 대학원 다니던 중에 그 교원대학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거 자체가 형사적으로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이게 성폭법에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사진 찍거나 보거나,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고, 이런 경우에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대학원에 있는 대학교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죠. 그런데 모든 성범죄를 다 처벌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즉 기소유예를 해주는 거죠. 기소를 뒤로 밀어주고 대신 교육받아라, 교육을 잘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하겠다,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 이게 옛날 사건 아니고요. 2020년 사건입니다. 이 교사는요 2014년 3월 1일자로 교사 임용됐어요. 그래서 2019년 3월 1일부터 교원 연수, 여기 교원대학교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연수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그러니까 뭐 7년 정도 다른 잘못 없이, 뭐 큰 문제 없이 교원 생활을 한 거예요.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교사 어떻게 했느냐? 2020년 7월 말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이 교원대 융합과학관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거죠. 거울에 대고. 그리고 DC 여장 갤러리 여기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여자 교복, 여학생 입는 교복 입고 또 사진을 찍었어요. 올렸습니다. 이거 다. 그리고 2020년 9월 25일 오후 5시 53분, 더 과감해지죠, 시간대가. 도서관 2층 여자 화장실에 가서 또 여장한 거 찍고 또 올리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2020년 10월 4일 밤 9시경인데요 융합과학관 4층 여자 화장실, 여기서 또 여장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한 거죠. 자,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2021년 2월 2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기소유예를 한다는 얘기는 범죄란 얘기입니다. 검사가 볼 때는 적어도 이게 범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가 아니네 라고 한 게 아니라 범죄는 범죄야, 그런 전제에서 봐준 거죠. 봐준 건데, 아까 말씀드린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이게 범죄가 된 겁니다. 자, 교육받으라고 대학원 보내줬더니 세 번이나 이 교사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 등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검사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 다 인정된다. 그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전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지금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 활동도 한다. 자, 어떤 자원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또 중요한 건 이제 형사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징계가 또 이루어지죠. 광주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네. 여기에다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어요. 자, 징계 사유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네, 공공장소 침입했다. 자, 이거는 중징계 의결되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2021년입니다. 2021년 3월 18일에 해임 의결을 했고요. 그러자 광주시 교육청이 이 교사에 대해서 해임 처분을 내리고 그날 바로 이 교사에게 통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교사는 내가 그런 행동한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징계 사유냐? 첫 번째, 징계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취소해달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두 번째, 징계 사유라 하더라도 해임은 너무 세다. 그 이유는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보다 이 다른 성 관련된 잘못들 보면은 더 낮은 수위의 징계도 내릴 수 있는데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세게 합니까? 파면하고 해임밖에 없다고요 이게?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건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징계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징계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파면 또는 해임 그 아래 단계가 없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임 처분을 한 거는 잘못됐다. 취소해달라 라는 청구를 합니다. 재판이 벌어지죠. 첫 번째, 법원이 징계 사유는 있다고 봤어요. 네. 징계 사유는 있다. 징계 사유는 있다. 하지만 이 교사가 이겼습니다. 즉 해임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1심에서. 그리고 패소한 피고인 광주시 교육청이 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해임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자, 그 이유부터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이걸 또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이 법원은 이렇게 봐요. 징계 사유는 있다. 잘못을 한 거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인 교사가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아니 이 건 사람 없을 때 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범죄입니다. 꼭 옆에 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닌 거거든요. 이게 위헌범이에요. 위헌범. 그래서 범행 당시에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어떤 그 피해자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나 성적 자유가 침해돼야 하는 게 아니고 위험성이 있으면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왜 들어갔냐는 거죠. 왜 들어갔냐 도대체. 왜 들어갔냐.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들어가요? 그쵸? 원래 법원 판결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교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애초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본래 목적인 용변 해결이나 손 씻는 목적으로 간 게 아니지 않느냐. 여자 화장실이라는 그 공간에서 자신이 여장을 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거를 DC 여장 갤러리에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거 자체가 범죄고 잘못이다. 징계 사유다. 라고 본 거죠. 자, 두 번째. 생물학적으로 이 교사는 남성입니다. 그냥 남자예요, 몸이 다. 예. 이런 상황에서 성적인 정체성과 관계없이 그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거나 이용하려는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람, 가로치고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성.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인 수치심과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사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여장하고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들어갔을 때 다른 여자가 있으면은 눈을 안 마주치기 위해서 좀 노력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손 씻고 이렇게 하면서 피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알았던 거죠. 그리고 DC, 세 번째 DC입니다. DC는 특히 여장 갤러리, 회원가입 성인인증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접속해서 게시된 글과 사진을 볼 수 있는 완전히 개방된 사이트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는 이제 남성이지만 여성의 성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여장 또는 여장 남자를 보면서 뭐 성적인 만족을 하기 위한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잖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 갤러리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성적인 수치심을 줌으로써 원고, 이 교사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자, 이 판단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니 여장을 하고 싶어도 또 여장을 해도 꼭 여자 화장실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는 이 교사는 이랬잖아요. 촬영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거울이 있어서. 근데 왜 그럼 거기만 들어가냐 이거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거든요. 여장한 다음에 사진 찍는 거는 특히 거울이 필요해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왜 굳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냐 이거죠. 이거는 여자 화장실에서 자기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을 자신의 그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만족시키는 장소로 이용한 거다는 거예요. 부정하기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범죄이고 또한 잘못이고 성적인 비위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 교사는 그럼 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다고 말했을까? 그러면서 이게 들어간 건 맞지만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혹시 이 교사에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 사연이 있을까? 배경이 있을까? 있습니다. 스스로 주장했어요. 스스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댄 게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원고는, 이 교사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사람들로부터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던 중, 이 사건 갤러리, 여장 갤러리입니다. DC. 여기에 여장한 사진을 올려가지고 갤러리 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자 그 갤러리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여장을 하고 교원대 소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인정받으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여장한 내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거고, 들어가서 세면대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을 뿐이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이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 이상을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 내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훔쳐보거나 또는 노출을 하지 않았다. 이걸 볼 때 이거는 봐라, 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고 이건 징계 사유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건데, 하지만 법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들고 이유를 들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너의 말에 따르더라도 이거는 곧 여자 화장실의 성적인 목적, 성적인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침입한 거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다 라고 봤어요. 자, 징계 사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아니 이렇게 징계 사유인 것처럼 징계 사유로 결론이 나면 교사가 어떻게 이겼지? 광주교육청이 왜 졌지? 자, 행정소송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런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경우에 첫 번째, 징계 사유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 또는 그 기준 설정이 잘못됐다. 기준 적용이 잘못됐다. 등등등.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원고 교사가 이겼습니다. 이거는 판결문에 대단히 자세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아주 핵심적으로만 보면은 이래요. 공무원, 교육공무원 징계 수위가 이렇습니다. 무거운 것부터 파면, 해임, 이 사건에 있어서 해임이 됐죠. 해임 나가는 겁니다. 파면도 나가는 거고 해임도 나가는 거고, 물론 구체적으로 연금 등의 차이가 있어요. 파면, 해임, 강등, 그 다음에 정직, 감봉, 그리고 견책, 또 가장 낮은 거, 이거는 뭐 징계는 아닙니다만 불문 경고 등이 있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게 파면이고 그 두 번째가 해임인데, 이 파면과 해임은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임 처분을 할 때도
다 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원고, 교사는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거 재량권 일탈 남용입니다. 물론 징계권자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과도하면 안 되고요. 그 기준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아주 단순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아주 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성 관련된 비위도 성폭력이 있고 또 기타 법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아주 다양하게 세분화됐거든요. 그런데 성폭력의 경우에는 성폭력도 있고 성희롱도 있고 또 뭐 더 나아가서 성매매도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또 포섭하고 있는 기타 성폭력 범죄도 있고, 네. 처음에는 이거를 그렇게 여기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봤습니다. 근데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면 기준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 화장실에 들어간 게 성폭력 범죄냐는 거죠. 성폭력 범죄. 성폭력.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폭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법원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폭력의 일반적인 정의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이다.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자, 그럼 왜 졌죠? 이거 포함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후에 규정이 상당히 세분화됩니다. 상당히 세분화되면서 성폭력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성폭력에 포섭되는 범위가 좀 줄어듭니다. 상당히 다양해요. 그러면서 이 성 관련 비위 관련해서 성폭력 범죄, 이걸 또 나눠서 미성년 장애인에 대한 것, 업무상 위력에 대한 것, 공연 음란 행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기타 성폭력 범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요, 이거는 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교육 공무원 말고 일반 공무원에 대한 겁니다. 이거 가져와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파면에서 강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파면에서 정직, 공연 음란 파면에서 감봉, 통신매체 이용 음란, 통매음 파면에서 감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파면에서 감봉, 기타 성폭력 파면에서 견책입니다. 그리고 이 교사가 했던 것처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는 기타에 포함되기 때문에 파면에서 견책이에요. 굉장히 낮게 하는 거. 파면도 가능하지만 견책까지 가능하니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결국 무조건 파면 해임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또 하나, 비슷한 사건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보겠습니다. 교원의 경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파면에서 견책입니다. 파면에서 견책 아래까지 가요. 견책까지 가능하니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도 역시 파면에서 견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지금 규정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불법 촬영하고 불법으로 유포를 해도 자르지 않고 뭐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정도로도 끝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 근데 화장실 들어간 거는 무조건 파면 해임이야? 잘못된 건데? 그렇게 보면 안 돼. 성폭력으로 보면 그렇다면은 이거를 아주 좁은 의미의 성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 성폭력 범죄로 보기보다는 다른 비슷한 것들로 보는 게 맞다 라고 법원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건 징계가 나온 거는 큰 카테고리는 범주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타 성 관련 비위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규정들이 바뀐 그동안의 연역 또는 역사를 보고, 또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이 사건과 유사하거나 또는 이 사건보다 오히려 더 처벌 수위가 높은 것들의 징계 수위를 좀 따져보고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들어간 거를 파면 또는 해임 두 개 중에 하나로 보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거 그런 의미의 성폭력 범죄 아니야. 이거 기타 성 관련 비위라고 봐야 돼.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한 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서 이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징계와 형사처벌의 차이가 나오죠. 형사처벌은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살인죄가 아니에요. 살인이 아닌데? 네. 이런 경우에 이것도 역시 좀 법적으로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거죠. 반면 징계는 그때 내린 해임 처분만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취소된 겁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는 살아있어요. 제대로 징계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없이 넘어가고 끝나는 거는 운 좋게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이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항소해봤자 안 될 것 같아. 애초에 징계 내릴 때 적용을 잘못한 거야. 징계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맞네요. 법원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 교사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요거 해임은 취소하고 그럼 다시 징계할게요. 근데 이거 다시 기타 성 관련 비위라고 해도 제일 높은 파면부터 제일 아래 견책까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럼 어쨌든 다른 사안이랑 비교해가지고 요거 다시 한번 징계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결국은 징계가 내려진 거죠. 그런데 언론에는 뭐 그 내용 그 후에 실제 징계는 보도가 안 됐어요. 보도가 안 됐습니다. 네. 어떤 징계 내려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하지만 크게 불복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복해서 문제 제기했으면 또 법원으로 갔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 사건 교사 어려서부터 이런 정체성의 혼란 이렇게 느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이 사건 일으킨 다음에 반성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초임 발령 받은 게 2014년 3월 1일인데 7년 동안 징계 처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교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자기가 쓴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동료도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처음에 내린 해임 처분은 취소 판결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했고 취소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여장해서 화장실에 침입하는 범죄를 저지른 그리고 또 기타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건이죠. 교사의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2021년입니다. 역시 2021년 8월에 40대 여자 교사인데 인천입니다. 여자 교사가 여기는 형사처벌 받았어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거든요. 남자 초등학교 교사인데 남자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여장하게 한 다음에 사진 찍고 머리 고무줄로 묶고 화장시킨 다음에 사진 찍도록 하고 이게 정서적인 학대로 인정됐습니다. 또 수업 옷차림에 대한 수업 중인데 남자애들한테 남학생 3명한테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여장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정서적인 학대 인정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프다면서 엉덩이 일부를 보여주면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 학생들한테 파스 붙여달라 라고 하고 그때 한 말이 내 엉덩이 크다 애들한테 여자애들 얼굴 몇 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정서적인 성적인 학대 행위로 인정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이 40대 여교사인데 어쨌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사건 복장 도착증이거든요. 복장 도착증인데 이거 역시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성적인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의상 도착증, 복장 도착증, 크로스 드레스라는 말도 쓰죠. 이거는 정신의학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이거를 다 성도착증의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합니다. 물론 성적인 정체성이 어떤 거냐를
성적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만,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다만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죠.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때 마주친 여성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중에 소식을 알고. 또 그때 있었던 그 학교에 있었던 학생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또 점점점 달라집니다. 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더 새로운,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네. 노출증도 있고, 복장 도착증도 있고, 물품 음란증도 있고, 이건 또 성주물 장애라고 또 하기도 하고요. 네. 노출증, 관음증 등등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다양한 성도착증이 있고, 그러한 성도착증이 실제로 범죄로 이어진 경우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그런 사건들도 몰아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으니 조심하자, 이런 쪽으로 해석을 또 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오늘은 행정소송이었고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 교사, 여장을 한 교사가 승소한 사건 말씀드렸습니다.